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8일 일주일에 한 번씩 촬영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자, 9월 8일 저번 주에는 그 120번째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행복을 할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 사실 보면은 행복은 제가 보면은 정신적인, 그러니까 마음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C 4세기에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이상 그 전에 그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이후에 뭐냐면은 에피쿠루스 학파가 있고 스토아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회의주의자 세 부류로 나누어서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자,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는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분모 부분을 기대치라고 본다고 하면은 분자 부분을 실현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치분의 실현치이기 때문에 행복을 키우려고 하면은 실현치를 극대화시키면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쾌락을 극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분모의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기대치를 낮추는 방법이 뭐냐면은 금욕주의, 스토아 학파의 금욕주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거에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 회의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방법론을 딱히 제시하지는 않는데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그쪽이 회의주의자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목적은 행복 추구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행복인 건 뭐냐면 중용을 취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용.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뭐냐면은 분모를 줄이든지 분자를 키우든지, 또는 세 번째 방법은 이 양극단으로 가지 않고 이거에 중용을 취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욕심을 줄이든지 기대치를 낮추든지, 두 번째 뭐냐면은 실현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양극단을 지향하고 중용을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중용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어떤 소비를 한다고 했을 때 사치하는 방법이 있고 굳을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는 방법하고 돈을 지나치게 안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양극단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중용은 뭐냐? 중용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중용은 전략을 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예로 들은 게 뭐냐면은 만용과 용기, 너무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만용과 또는 너무 비겁하게 막 비굴하게 들어가는 거죠. 비겁한 거하고 만용하고는 양극단인데, 이거의 중용이 뭐냐면은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개인마다 다 이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은 적절하게 이거를 조화를 시킨다고 하면은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분자를 키우는 방법이 있고 분모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이거에 양극단을 지향해서 중용을 취하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행복을 추구하는 길에는 세 가지 길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에 맞는 행복의 길을 찾아서 실천하면 되겠어요. 자, 행복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원전 4세기에는 정신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아요.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행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하버드 의대 교수님이 70년간 연구한 행복의 7가지 조건에는 보면은 신체적인 조건이 4가지가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정신적인 면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신체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한국 사람들도 인사할 때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야기하지 행복하고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건강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행복을 더 이야기할 수 있다.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행복을 더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는 주제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건강과 행복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은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고 그 주제로 이야기했다면 이번 시간은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주제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는 건강이라는 것이 보면은 아까 행복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측면이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에는 정신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에 와서 보면은 행복이라는 게 정신적인 측면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행복을 더 추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이야기하는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은 그렇게 행복처럼 이렇게 정신적인 측면만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건강은 정신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리고 또 이 WHO에서는 뭐냐면은 정신적인 거,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사회적인 건강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정신과 신체를 그 두 가지를 고려하면 되지만 우리는 각자 혼자서 살 수는 없고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 사회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회적 건강이라는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적인 걸 떠나서 각 개인 한 개인의 건강을 이야기한다면은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한 요소이긴 한데 많은 사람들은 신체적인 건강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신체적인 건강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보면 우리는 건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사회적 건강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살펴볼 때 보면은 신체적인 건강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어떤 편안한 그 마음 그런 것이 사실 뒷받침이 됐을 때 건강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면은 건강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을 이야기할 때 아주 오랜 옛날부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어요. 뭐냐면 기원전 5세기에 히포크라테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은 2500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건강에 대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자, 건강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겠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지만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는 것이 사실은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어느 정도 잃은 거고 뭐냐면은 신체적인 어떤 그걸 이제 하는데 만약에 좀 뭐냐면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고 그러죠.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노력하면은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노력을 하는 가운데 건강이 확보될 수 있는 거지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서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건 욕심일 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이 50이 넘어가서부터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지천명이 되니까 건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50 이전에는
뭐 건강이라는 건 뭐 주어진 거지 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지천명이 되니까 이 그 지천명이라는 게 그 하늘의 그 뜻, 그러니까 뭐냐면 천명이라니까 하늘의 목숨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이 넘어가니까 이 건강이 소중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50 넘어서부터는 지금 그러니까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9년, 10년 가까이 지금 공부를 해왔는데 사실 건강이라는 게 그 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막 살았죠. 그렇지만 건강 공부를 하면 할수록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까 행동을 하는 거지 모르면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건강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좀 더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건강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가능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책을 보니까 미국 사람인데 폴시 브레그라는 사람이 이제 건강의 기적 단식 뭐 이게 이제 그런 책을 썼는데 단식을 통해서 건강을 추구하는 거죠. 그분이 쓴 책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무지는 탐욕보다 더 나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지는 탐욕보다 더 나쁘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삼악을 이야기하는데 탐, 진, 치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탐욕, 화를 내는 것, 진, 그 다음에 치, 어리석은 무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가 탐욕보다 더 나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무지한 자가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건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한 자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노력을 해서 알려고 노력을 하고 건강 공부도 하고 그래서 그 통해서 건강해질 수 있는 거지 아무런 건강 공부를 하지 않고 아는 것이 없는데 건강하다?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장수 이제 노화를 연구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서울대 의대에 이제 정년퇴 시 가지고 올해 2023년에 75세신데 박성철 교수님이 명예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노화를 연구를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10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만나시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장수를 하게 됐는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전 세계 제가 이제 책으로서 보면은 전 세계 장수 지역에 사는 장수하는 분들의 생활 습관을 이렇게 보면은 왜 장수했느냐? 그래가지고 어떤 다큐멘터리 보면은 무엇을 먹기 때문에 장수한다고 자꾸 그 원인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는 뭐 올리브를 먹기 때문에 그렇고 어디는 뭘 먹었으니까 오키나와는 고구마를 먹어서 그렇고 어디는 밀가루 빵을 먹어서 건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먹는 거의 종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달라요, 다 다른데 왜 그걸 가지고 그걸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지 그 다큐멘터리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을 먹느냐가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먹는 거의 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은 소식을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젊어서는 과식이 조금 용이 될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는 과식은 굉장히 위험한 소식이 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수 지역 하는 분들을 보면은 먹는 거에 종류에 관계없이 소식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소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안정된 정신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꾸준히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먹는 거 소식을 하고 두 번째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한다. 스트레스가 없는 스트레스를 줄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꾸준하게 움직인다는 거,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요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부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규칙적인 이제 수면을 취하는 거. 그 다음에 따뜻한 몸을 만든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요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소식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세 번째 뭐냐면은 꾸준하게 움직이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 그러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 장수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계세요. 근데 물어보면은 왜 오래 사세요? 물어보면은 다들 자기가 왜 오래 사는지 이유를 몰라요. 요인을 몰라요. 그냥 운이 좋아서 사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과학이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과학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그 조건에 생활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게 뭐냐면 장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유전자가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데 그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핑계일 뿐이죠. 근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과학이에요. 건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건강도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면 동일한 건강이 얻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과학을 해온 사람으로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도 과학적인 측면에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데 건강도 과학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이 만약에 그 조건을 동일하게 가져간다면 모든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금 건강 실험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아직 나이 60인데 많이 살았다면 많이 살았고 옛날 사람들은 많이 살았는데 지금 현대인들 보면 아마 100세까지 살고 그러니까 아직 그건 모르는 거지만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건강 실험을 계속 해봐야죠. 어쨌든 저는 건강보를 많이 했고 그래서 실천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만 그거는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떤 조건 그 건강 요소를 생각하면서 과학적으로 산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는 히포크라테스가 2400년, 2500년 전에 이제 의사로 활동하면서 뭐냐면은 내가 먹는 것이 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자연 치유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진시황, 기원전 3세기에 진시황이 이제 등장하면서, 황제가 되니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와라. 이렇게 불로초를 찾아오는 원정대를 대규모로 떠나 보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도 찾지를 못하게 되고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진시황은, 순이 들어가 있는, 환을 계속 먹어요. 먹는 이유는 뭐냐면은 오래 살고 싶어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우리가 보면은 수은이라는 건 중독 물질인데 그것을 계속 꾸준히 먹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진시황이 50이 돼가지고 갑자기 죽게 되는 거죠. 나이 50에 진시황이 그러니까 불로 장생하고 싶었는데 나이 50에 죽었어요. 황제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삶을 살면 건강 요소를 잘못 지키면 죽게 돼 있는 거죠. 아무리 황제건 왕이건 귀족이건 양반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그런 과학적인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다 그렇게 죽게 돼 있죠.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그 이후에 중국에서도 이제 많은 의사들 활동하고 그 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침을 연구하는 황보밀도 있었고, 그러니까 200년대에 황보밀이 있었고 600년대에 손사막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12소 12가지를 적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12소를 해요. 근데 손사막 이분은 101살까지 살았으니까 굉장히 장수한 거. 600년대에 101살까지 살았으면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그래서 12소를 주장했는데 12소의 그 내용을 보면은 현대에 와서 보면은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소념소사. 뭐냐면 생각을 적게 하는 거. 그거 건강 요소 중요하다고 그러고. 뭐냐면
소욕은 맞아요. 저 욕심을 적게 하는 건 맞아요. 소사, 일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근데 그거는 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소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말을 적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소소. 웃는 걸 적게 하라. 이건 맞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거고, 뭐, 소락. 즐거움을 적게 하라. 이것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즐거움을 왜 적게 합니까? 그 다음에, 소노.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이죠. 기쁨을 줄이라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소노는 맞는 것 같아요. 노여움을 줄여라. 그 다음에 소인데 사랑을 적게 하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많이 해야죠. 근데 뭐냐면은 미워하는 것은 적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와 같이 손사막이 12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맞지 않는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리고 1713년에 일본의 가이바라 에키케인이 양생운을 본인이 직접 건강 실험을 하고 해서 양생운이라는 책을 써서 돌아가시 1년 전에 쓰셔가지고 남겨놓았는데, 이분이 인류 역사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일은 뭐냐면은 소식을 했다는 거예요. 소식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먹고 마시는 걸 적게 하고 5가지 맛있는 것을 적게 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소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0에서 80%, 7알에서 8알만 먹어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이 소식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가이바라 에키켄부터 출발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일본 의사들이 그 이후로 소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건강 설령을 읽다가 이시하라 유미가 쓴 간헐적 단식이라는 그 책을 1일 2식만 하는, 아침을 안 먹고 점심과 저녁 먹는 그런 식사법이 있는데 저도 그걸 따라서 해봤는데 굉장히 좋아요. 소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뭐냐면은 하루에 한 끼를 먹을 때도 있고 저녁만 먹을 때도 있고 점심을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너무 지나치게 늘면은 점심을 줄이고 몸무게가 줄어들면은 점심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조절합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먹는 양을 가지고 조절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그리고 행동을 해야지, 모르고 뭐 자기 멋대로 자기가 뭐 아는 것처럼 행동해서 막 멋대로 살다 보면은 덜컥 죽는 수도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건강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그래서 현대에 보면은 뭐 60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70에 죽는 사람, 80, 90 뭐 다양해요. 근데 다 죽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과학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자기가 건강 공부를 해서 건강 지식을 가지고 그 바탕 위에서 그거를 건강한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 마음대로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 마음대로 생활하다가는 제명에 살다가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천수를 누릴 수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냐? 본인의 잘못이죠. 그런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또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 생각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다. 제가 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됩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배우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런 데다가 이야기를 해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벽에다 이야기하는 거 똑같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배우려고 하는 자세와 노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건강 지식이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소년들,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사람 말고 그 앞에 살았었던 분들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18세기에 계신 스페인 사람인데 발타자르 그렇죠? 그렇죠.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신의 속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마라.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도 확인하고 진짜 들을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라는 거예요. 이런 앞에 소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그건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모르고 생활을 해왔 한 30년을 생활했는데 좀 경험적으로 그런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알 수 있었는데 그렇게 사셨던 분이 이제 앞에서 선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확실한 겁니다. 맞는 겁니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이야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건강도 그러니까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과학적으로 맞아요. 이건 맞는데 누구나 건강할 수 있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건강 지식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 중에 운이 좋아가지고 맞아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연히, 그거는 뭐 퍼센테이지 보면 제가 볼 때 1%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1% 채 안 되는 그런 확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 지식을 가지고 생활한다고 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뭐 99%, 100% 높아질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느 길을 가야 될지는 저는 뚜렷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능하면 자기가 스스로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 지식을 쌓아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그것이 과학적이고 그것이 올바른 거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래 살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오래 사는지도 모르고 오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운이 좋긴 한데 조금 안 돼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왜 오래 사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죠. 자, 여러분은 어쨌든 부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 지식을 많이 쌓아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과학적으로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다.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 자, 제가 이제 손사막 가이바라 에키켄 선생님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동안에 건강 공부를 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